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여러분은 다이빙 장비를 세척할 때 그 정확한 요령을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다이빙을 쭉 다니면서 이런저런 리조트나 보트 같은 걸 타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인 호흡기 세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받을 때, 제가 교육할 때, 또 이런저런 문헌을 통해서 정리한 다른 장비 말고 이 호흡기 레귤레이터의 세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순서가 정해지겠지만 우선 이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 번 더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현장에서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민물이 찬 것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끔 리버보드를 타보면 그 보트 위 탱크에서 좀 따뜻해진 민물이 샤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샤워물을 좀 받아주면 이게 호흡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물로 씻을 때요, 수영장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거나 했을 때 민물이니까 민물로 씻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장 물에는 클로린, 이게 엄청난 소독 약품인데 이게 장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수영장 물에는 산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갔다 와서도 꼭 민물로 씻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민물 다이빙을 하는데요, 주로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높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은 민물에도 소금기가 일반 민물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칼리성 촉정물 같은 것들이 민물 다이빙 이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호흡기를 민물로 씻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바다에 가면 소금기가 엄청 높으면서 이 모래 찌꺼기 같은 게 역시 호흡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물로 다시 씻는 거고요. 뜨거운 물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민물로 씻을 때나 보관할 때 이 호흡기의 먼지막이에요. 더스트 캡이 다른 장비처럼 오링 처리가 돼서 완전히 방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이 장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장비는 가급적, 호흡기는 가급적 다이빙 끝나고 빨리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워놓고 다음 다이빙을 위해서 보통은 하루에 여러 차례 다이빙, 또 여러 날에 걸친 다이빙 할 때 보면 저희들이 흔히 장비를 다이빙 다 마친 다음에 씻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호흡기에 소금기가 묻어 있다면 이거 가급적이면 빨리 한두 시간 이내에 세척해 주는 게 장비에 좋습니다. 호흡기 1단계를 탱크에 부착한 상태로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시간이 경과될수록 크리스탈이, 결정체가 굳어가지고 씻겨 나가지도 않고 추후에
저희들이 그 호흡기를 다시 탱크에 붙여서 고압의 공기를 호흡기 안으로 밀어넣을 때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먼지막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막이를 사용해서 1단계를 잠글 때 이 먼지막이도 반드시 완전히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만 합니다. 안에 뭐 소금물이 묻어 있다면 그건 더할 것도 없고요. 이게 묻어 있는 상태를 다음번에 열어서 거기다가 탱크를 부착해서 밸브를 열면 엄청 강력한 압력이 그 소금기를 1단계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먼지막이는 완전히 민물로 씻은 다음에 건조한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탱크 공기로 저희들이 더스트 캡을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이빙 마치고 그 리조트 현장 같은 데서 이 실린더 밸브를 열어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먼지막이에 소금물을 씻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장비에 해롭습니다. 첫째,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요, 1단계도 1단계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다이빙 컴퓨터의 압력 게이지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중에서 하강을 할 때 이 압력이 높아지면 이 압력 센서가 저희들이 압력을 측정해 주죠. 근데 저희들이 하강하는 속도는 사실 굉장히 느립니다. 하강에 대한 어떤 하강 속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다이빙 매뉴얼에 보면 1분에 30m, 1분에 23m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압력 평형만 무난히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더라도 그때 변화하는 압력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 압력을 무난히 측정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죠. 그런데 내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컴퓨터가 탱크 실린더를 강하게 열었을 때 그 센서를 자극을 하면 센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또한 더스트 캡 안에 만약에 지금 소금기가 묻어 있다면 그것을 강력한 1단계의 고압 공기로 세척했을 때 그 소금물이 튑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단계 속으로 밀려들어가 상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부착된 상태에서 민물로 세척하고 그것을 열어서 입으로 많이 불거나 해서 물기를 좀 뽑아내고요. 그 다음 타월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이 먼지막이를 1단계에 막고 잠궈주면 되겠죠. 이 컴퓨터 이 압력 게이지가 상하는 이 부분은 제가 마레스 SSI 코리아 우대혁 대표님한테서 받은 그런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더스트 캡을 씌운 다음에 호흡기 전체를 물 속에 담그는데요, 1단계는 물 속에 안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그럼 1단계는 물에 안 넣고 나머지 거는 물에 어떻게 넣느냐, 걸어야 됩니다. 이 1단계는 밖에 두고 나머지 것만 물에 잠그면 됩니다. 그 이유가 더스트 캡은 절대로 완전 방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1단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주지만, 먼지 정도는 막지만 물이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그 더스트 캡을 막지 않고 민물 속에 담그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그 민물이 어차피 1단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고압의 실린더를 열면 1단계에 큰 상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막이에는 완전 방수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타이트하게 잠그시고 가급적이면 물속에 안 담그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뭐 당연히 물에 담궈도 되고, 그거마저도 사실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장비 세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장비가 다 부착된 상태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나머지 부분들을 물에 담궈서 두는데, 저희들이 다이빙 마치고 장비를 가방에 다시 살 때까지 보면 그 상당한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가 다 마르면 그때 출발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장에서 담그는 게 한 10분 정도 최소 담궈주면 소금기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왜 저희들이 그 목욕탕에 가면 탕 속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장비를 물에 담그기 전에 한번 흐르는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담그는 게 좋고, 1단계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속에 푹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1단계만 밖에 두고요, 나머지 2단계나 이 잔압계, 뭐 인플레이터스 이런 것들을 별도의 통 속에 담가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 거추장스럽긴 한데, 이게 뭐 100만원 이상 하는 그 고가의 호흡기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내가 다음번 다이빙에서 위험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는 물에 담근 상태에서 흔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그 안에 흘러 들어간 소금물이나 뭐 그 모래 찌꺼기 같은 게 씻겨서 나올 수 있죠. 근데 물속에 담근 상태에서 이유도 모르고 저희들이 흔히 그 퍼지 버튼을 눌러서 마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장비가 잘 씻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퍼지 버튼을 누르면 2단계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프램이 열리면서 그 안쪽 호스 안으로 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물이든지 호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비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실린더에 1단계가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는 상태에서 퍼지를 누르는 것은 공기로 오히려 호스 안을 씻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마우스피스도 여러분들이 이게 내 입에 물리는 거죠. 좀 철저히 세척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를 물에 담그고 많이 흔들어 주는 것만 해도 괜찮고요. 요즘처럼 이 마우스피스 이 플랜지가 좀 복잡하게 나오네요. 이 보면 뭐 이렇게 색깔까지 엮고요. 이게 또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 때는 편한데 이런 것들도 세척하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세척하고 나서는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관할 때 혹은 말릴 때 이 호스가 꺾이는 상태로 이렇게 걸어두거나 하는 것은 호흡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호스 프로텍터라는 걸 많이 쓰죠. 이 호스가 그 1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혹은 그 2단계와 접합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 프로텍터를 많이 씁니다. 호스 프로텍션은 맞는데, 만약에 이 호스들이 수중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이거를 수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DIR, Do It Right 다이빙 방식에서는 사실 이 호스 프로텍터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하고 꼭 연관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호스가 꺾이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이 다이빙 호흡기, 특히 호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꺾여서 속이 이렇게 상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중에서 고압 호스, 뭐 심지어는 저압 호스마저 이게 파열된다면 그때 이 공기의 분실, 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이 호흡기를 세척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비를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그 후에 민물로 1단계 쪽을 세척을 한다. 물론 여기는 더스트 캡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 세척한 다음에 1단계를 이 실린더에서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이때 먼지마개를 건조를 한 다음에, 방법은 실린더로만 안 하면 됩니다. 수건으로 닦든지 입으로 불어서 말리든지 해서 건조된 상태가 되면 그때 1단계를 막아줍니다. 막은 이 1단계를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그것은 밖에 두고 나머지 부분만 물에 담그면 됩니다. 호스까지 꼭 물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2단계 옥토퍼스, 게이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게 물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안 둬도 됩니다. 한 10분만 두고, 만약에 1시간 정도만 둔다면 충분합니다. 잠시 말린 다음에 집에 와서 사실은 여러 시간 혹은 밤새도록 담가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1단계는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2단계는 흔들어 주면 되고 퍼지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말릴 때 이때는 그늘에서 건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세척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제가 봐서는 더스트 캡을 말려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더스트 캡이 붙어 있더라도 물이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단계를 세척할 때는 1단계는 민물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물통 속에서 2단계의 포지를 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